이건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는데 뭐해? 춥지가 왜 싫죠? 에휴, 그걸 모르니까 여자가 없지 임마. 아니 진짜 왜? 세상에 어느덧 1만 구독자라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량리 위주의 맛집 영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기에 해서 오늘은 청량리에 추가할 맛집 소개 플러스 지난 영상들 중 제가 뽑은 청량리 베스트 7곳 영상으로 짜집기 해서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해서 시작은 청량리 랜드마크 중 한 곳으로 수많은 청량리 맛집을 소개했지만 이 집은 차마 담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말하자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음식으로도 정신 상태로도 유독 골뱅이를 좋아했던 그녀와의 기억이 있는 곳이라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메뉴가 많았었나? 늘 통골뱅이랑 닭발만 먹었어서 저의 기억으론 골뱅이탕은 뜨끈하니 맛있었고 닭발은 살짝 매웠다 정도? 야, 그 정도 기억이면 그냥 맛을 까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원래 한 사라에 이게 같이 담겨 있었거든. 매장을 둘러보니 포장 주문은 1,000원 별도로 써있던데 헐, 옛날에는 식당에서 포장하면 테이블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격을 빼주거나 서비스를 더 주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되려 용기값을 받네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 포장을 잘 안 해서 보통 2차 회색이 강한 집이었는데 이른 저녁 시간에도 거의 만석이었고요. 기본으로 내어주시는 개꿀이 홍합탕도 그렇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도 왠지 여기만큼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 참이슬 후레쉬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여기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후레쉬도 19도가 넘었었죠. 지금은 이름은 같은데 16도까지 떨어진 해서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니 저에게 처음 소주 맛을 알려줬던 게 참이슬 23도였네요. 요즘 참이슬 오리지널도 20도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왜 오리지널이라 부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리지널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쫄깃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은 골뱅이는 껍질에서 살을 쏙 뺐을 때 은근 손맛으로 오는 쾌감도 있고 사장님께서 정성으로 직접 세척하시고 5번이나 삶아내신다고 하니 맛있게 먹다가 안에 뻘을 씹을 일도 거의 없고 살이 육수를 머금었는지 씹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육즙에 탱글한 식감도 재밌고 무엇보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진짜 술 먹는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목 좋은 초입자리에 찐 노포의 포스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뭔가 홀린 듯 여러 사람들의 발길을 닿게 하는 매력있는 집 청량리 원조 골뱅이로 시작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홍어삼합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예전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청량리 평양냉면을 방문했습니다. 홍어삼합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약한 곳부터 추천하듯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평양냉면 특유의 슴슴함이 과하지 않아서 입문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곳이고요. 물냉면 11,000원으로 평양냉면 치고는 착한 가격, 청량리 냉면 중에서는 제일 비싼 가격이지 싶으네요. 한방족발 향이 나는 듯한 간이 좀 있는 돼지 수육으로 전 이거 냉면이랑 같이 싸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안 시키면 좀 되게 뭔가 섭섭한 메뉴? 됐다, 이제 안 좋았다. 맛있겠다. 플레이팅이 무슨 공식처럼 올라간 듯한 비주얼에 탁도가 있는 묵직한 바디감, 강한 육향이 올라와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딱히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 많이 다르지? 사람이 음식으로 제대로 한번 충격을 먹으면 평생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제 친구 하나는 대체 어딜 다녀왔는지 평양냉면 육수는 걸레바물 같다고 아무리 인식을 바꿔주려고 해도 저와의 평양냉면 동행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답니다. 거부하니까 더 먹이고 싶은 건 제가 착해서 찾아줘? 평양냉면 매니아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겨자를 넣어 먹는 스타일이라서 옛날에 옥류관 평양냉면 영상 보니까 테이블 위에 겨자가 있던데 그거 넣어 먹으라는 거겠지 뭐 장식용이겠어요? 뭐 옛날 어디 TV에서 나오길 평양냉면은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쇠맛이 들어가서 맛이 변한다고 뭘 냉면을 담는 그릇이 쇠인데 이거 저만 이해 못하는 건가요? 음식은 뭐 나만의 방식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먹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는 듯이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사주면서 불편해하는 건 인정. 그래도 먹는 취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그럼요. 그래도 하와이안 피자는 좀 그래요. 요즘은 명동 길거리 뭔가 기운 없이 축 늘어지는 만두인데 조미료 가득 품은 제품 만두가 집에 늘 즐비된 저한테는 꽤나 심심해서 맛이 좀 슴슴하지 않냐고 형한테 물어봤더니 간장을 많이 찍어 먹으라고. 오, 천잰데? 맛은 두부와 숙주의 환상조합에 김치가 살짝 발만 담근 느낌? 참고로 평양만두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구별이 없다고 하니까 만두 취향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네요. 저는 참고로 김치만두 해장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매력적인 평양냉면 한 그릇 어떠신지 추천드리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인스타에서 저와 맛집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강추하셨던 식당 등갈비 신화에 왔습니다. 참 유익한 만화였죠. 12간제를 정말 즐겁게 외우게 했던 꾸러기 수비대. 참고로 제 인생 만화는 그랑조고요. 나이를 먹어도 그 감동은 못 잊겠네요. 이건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는데 뭐해? 춥지가 왜 싫죠? 에휴, 그걸 모르니까 여자가 없지 임마. 아니 진짜 왜? 순풍 산부인과 국진입방 양은양아 벽에 낙서를 보니 사장님이 저희랑 비슷한 연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주는 4,300원으로 현금 내기 살짝 애매한 포지션이고 엄청 맛집인가 보네. 등갈비 신할에서 등갈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집 뭐죠? 저녁 8시인데 등갈비가 벌써 매진이라고 하셔서 추천해주시는 갈비살을 시켰습니다. 100g에 8,900원으로 꽤나 저렴하고요. 인치님들께서 여기 LA갈비가 또 맛있다고 해서 LA갈비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방금 옆 테이블에서 시킨 게 또 마지막 갈비라고. 오, 이 집 인기 많네요. 아직 엄청 이른 시간인데.
갈비살도 저희가 시킨 게 오늘 판매량의 마지막이라고. 소고기 먹을 때는 진짜 찰떡궁합인 된장술밥. 소고기 먹고 남는 느끼함이 되려 된장찌개의 개운함이랑 케미가 너무 좋죠.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계획에서 살짝 미스나긴 했지만 4,000원 가격에 푸짐히 나오는 김치말이 국수가 나름 만족스러웠고요. 손맛으로 비빌 수 있게 장갑도 주시는데 흡연자의 손이라서 메비우스의 맛이 살짝 첨가된 기분도 나고 좋았네요. 고기가 다 떨어져서 뭐 시킬 게 사이드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라면 하나 더 시켰고요. 제가 원래 청량리 아침술 전문이었던지라 오후에 오픈하는 이 식당과는 좀처럼 인연이 닿질 않았었는데 다음에 일찍 한번 와봐야겠네요. 혹시 오기가 생기네요. 김치말이 국수는 양도 양이지만 중독성이 상당하고 갈비살이랑 궁합도 꽤나 좋아서 심심치 않게 계속 먹게 되었고요. 여기 다음에 일찍 와서 등갈비랑 LA 갈비에 아스파라거스 추가해서 한번 먹어보고 영상으로 또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청량리 특집인 만큼 저번에 22년도 묶음 영상에서 골목포차, 경동 함흥냉면, 바다수산 3곳을 소개했으니 송부지 선정 나머지 베스트 7곳 다시 보기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나 영상을 만들면서 뿌듯함을 선물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저는 또 엄청난 잉여짓으로 좋은 식당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옛날 영상이라 오글거릴 것 같아 저는 다시 못 볼 것 같은 영상 베스트 7곳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농 로터리 시장으로 입성. 소개해드릴 곳은 생각지도 못한 재래시장 속의 놀라운 발견 열정생선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살짝 넘은 시각 낮술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밑간판부터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메뉴들로 구성. 특히 2만원 가격의 1인 숙성사시미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 혼술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메뉴죠. 확실히 요즘 느끼건데 예전보다는 혼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 더 이상 이런 문화가 절대 청승맞아 보이진 않아서 좋네요. 저도 단골집에서 혼술 가끔 하는데 차라리 편할 때가 많아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스스로와도 친해지는 시간 같아서 또 좋고. 난 아닌데. 메뉴를 쓱 보니 간장새우 10마리, 대하고기 15마리 가격이 만원. 두둥, 뭐야 이제. 가격 정말 오지고요. 금도끼 은도끼가 아닌 금수저 은수저로. 이 금수저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 은수저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 세 젓가락이 제 것이옵니다. 착하구나. 평생 그렇게 정직하게 호구같이 살거라. 뿅. 전래동화 다 거짓말. 채. 그 옛날 아침 운동이란 것을 하던 시절 갈아서 주스로 많이 마셨던 당근과 토마토. 오, 옛날엔 그래도 운동을 하긴 했었네요. 제 전공은 제기차기입니다. 양발 쌉가는. 자, 주문한 대하고기 15마리가 나왔고요. 이게 만원이라니 와 진짜 박수가 나오네요. 짝짝. 저번에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대하드라마라고 했다가 개쌍욕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당황한. 네, 앞으로도 저는 그럼 마음 놓고 질 낮은 객으로 보답하는 승부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쁘게도 썰어주신다. 준비되는 대로 내어주신 25,000원 가격의 특별한 사시미의 등장. 제가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은 정말 핫한 버나가 일식집 감성으로 나왔는데 회 위에 무언가를 올리셔서 특별함을 더하신. 여쭈어보니 세상에 참치 내장 젓갈인 주도를 올려주셨답니다. 와, 이 럭셔리한 무엇. 회 몇 점을 먹는데도 이런 디테일의 변화를 주니 느껴지는 감칠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졸게? 간장새우도 맛 좀 보라고 서비스해 주셨는데 와, 이게 10마리 만원이라고요? 와, 제 주변에 새우 킬러들 데려오면 또 환장하겠네요. 대하 말고 간장새우를 시킬 걸 그랬나? 이 시키는 꼭 시키고 후회를 해요. 어디서 먹어보는 맛인데? 생선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 시장에서 집에서 키웠겠지 키워. 국물 추천받아서 생합탕도 하나 시켰는데 18,000원에 시원한 한 그릇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100가지 무늬가 있다고 하여 백합, 또 다른 이름은 날로 먹는다고 해서 생합. 껍질이 꼭 맞게 맞물려 있어 부부의 화합을 상징한다고 일본에서는 혼례 음식으로 나온다는 요리를 지금 노총각 둘이서 먹고 있네요. 쉣. 나 3시간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원하면 소면도 삶아서 넣어주신다고 사장님 인심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신선한 조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날 평일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한 잔 적시고 출근했다가 양주 2병에 사망할 뻔했던 건 안 비밀. 옛날 노래 코끼리 아저씨 가사를 보면 피아노는 오징어, 예물은 조개 껍데기라는 구절이 있는데 조개 껍데기는 얼마든지 까드릴 수 있으니 어떻게 이런 남자라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날도 이제 슬금슬금 더워지겠다. 미리미리 몸을 만들기 위해 들어온 월맨의 추어탕입니다. 아마 얘는 여름 오기 전 못 만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듯 싶네요. 전복과 우렁으로 경우의 수를 잘 맞춘 메뉴판과 먹어보고 싶었던 추어 전골, 메뉴 이름부터 생소한 추어 숙회는 이른 시간에는 안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맛을 못 봤습니다. 해서 여러분은 저 같은 가슴 아픈 상처를 당하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고요. 원래 이런데 오징어 젓갈 나오지 않나? 추어탕집 가면 뭐 오징어젓, 어리굴젓, 저희 동네는 대구 아가미젓 주는 곳도 있던데 여기 낙지젓갈 매우 매력 있습니다. 한입 했더니 어제 과음으로 집 나갔던 입맛이 확 돌아오는. 아, 이제 날씨 더워지면 이놈의 입맛이 자주 들락날락거릴 텐데 큰일 났네요. 아, 여름 싫다. 와, 많이 들었다. 그게 다 뭐지? 이건 취향 차이지만 저는 통추어탕 매니아라 주문한 메뉴는 우렁통 추어탕이고요. 가격은 15,000원. 피로회복, 간건강, 숙취해소까지 효능이 있으니 우렁은 있으면 필수로 시켜줘야죠. 아니 무슨 들깨가루 그렇게 많이 먹어? 고소해.
뭐 이제는 각자만의 스타일로 넣어 먹는, 형은 들깨가루 많이 넣는 취향, 저는 부추를 때려박아 넣는 취향이라 뭐 같이 먹을 거 아니면 서로 스타일대로 먹으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태클 거는 사람들. 말하다 보니 뭐 저도 가끔 그 짓거리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튀김도 시켰잖아. 돈 가격 대비 추어탕에 비해 양도 국물의 진하기도 꽤나 훌륭한데 뭐 하긴 추어 숙회까지 하실 정도면 확실히 찐 전문점임을 의심할 여지 없고 다음에 숙회 한번 먹으러 와야겠네요. 추어탕 양이 이 정도로 푸짐할 줄을 미리 알았다면 튀김을 아마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통추어탕을 왜 먹어? 먹기 불편하나? 제 주변에서도 통추어탕은 좀 그렇다고 가른 것만 드시는 분들, 그래도 통추어 튀김은 또 잘 드시더라고요. 둘 다 익힌 건데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튀기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12,000원에 세상 건강한 술안주. 뭐 맛은 그냥 제가 아는 그 추어튀김 맛이었고요. 정선은 래프팅이 아니고 네가 내린 편이었나? 내가 내린 편. 내가 건강했나? 건강은 물놀이 하고 온 거예요. 원래 자기 근무지부심이 제일 심한 법이죠. 남자들의 흔한 부심, 그냥 별 의미 없으니 재미로 봐주시고, 여튼 너무 건강하게 배불리 잘 먹고 갑니다. 청량리 시장 안쪽에 위치한 알아두면 우리들만 아는 나지트가 될 것 같은 사장님 친절하시고 고기 퀄리티가 매우 좋은 식당 다원 불고기입니다. 메뉴판 살짝 보여드리고 원래 메인은 불고기지만 다른 고기도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해서 고기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부터 먹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 삼겹살과 닭고기 먼저 주문했습니다. 좀 놀라웠던 건 삼겹살 150g에 18,000원. 와우. 요즘 시세에 비해 가격이 꽤 높은 편이라 여쭤봤더니 한돈 중에서도 등급이 제일 높은 유황먹인 돼지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의 자신감 있는 말투와 표정에 신뢰도가 확 올라서 삼겹살 2인분에 닭고기 1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근데 녹차를 먹을 키우던 도토리를 먹을 키우던 뭐 굶기던 간에 그래도 유황을 먹을 키워서 가격이 비싼 거라면 대체 뭐가 좋은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대강 육질이 더 좋고 잡내가 없다는 이런 뻔한 얘기들 말고 찾아낸 차별된 특징은 아르기닌 아미노산이 일반 돼지에 비해 50% 이상 높아서 체력 증진에 더 좋고 항생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항, 이럼 이 가격이 이해가 가지. 이거 냉이요? 냉이 누가 봤죠? 냉이 무침이라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라 모를 수 있겠네 하시는데 대학가에 사는 제가 이 동네 오면 갑자기 젊은이 소리 듣는 매직. 이래서 제가 청량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란 걸 오랜만에 들어본다. 여기서 젊어. 뭔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한다. 기분 탓인지 몰라. 주문한 삼겹살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오겹이고요. 저 마지막 앙증맞은 작은 덩어리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이 좀 있으니 저 정도 덩어리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됐어. 또 먹고 불고기 먹자. 거꾸로 먹자. 오늘 고기 굽는 일과 커팅은 자양동에 있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맛집 모 고깃집 큰아드님께서 직접 힘써주셨습니다. 일단 나온 양념장엔 찍어 먹어봤는데 삼겹살이 이렇게 쫀득하고 찰진 식감은 정말 오랜만. 붙어있는 껍질의 식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같이 내어주신 파채도 양념장도 곁들일 필요 없이 딱 소금만 찍어 순수한 고기맛만 느끼고 싶어서 해봤는데 전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곁들여 먹으라고 나온 재료들이 민망할지 몰라도 오히려 같이 먹으면 본연의 맛을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기 맛이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 빼고는 오래 먹은 삼겹살 중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돼지고기 다 먹어갈 때쯤 닭고기도 올려서 구워봤습니다. 역시나 저기 모래집은 또 서비스. 뭔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시려는 사장님의 마음이 훈훈하네요. 양념치킨 소스랑 와사비 간장 2개 내어주셨는데 역시나 저는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뭐 소금쟁이세요? 엄청 보들보들한 식감이 좋은 닭고기. 요즘 닭고기 전문점들이 핫해서 입장하려면 웨이팅이 기본이던데 이렇게 또 닭고기까지 겸비한 식당을 찾았으니 앞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너무 관리를 잘해갖고 어렸어요. 약재가 많이 들어가네. 자, 이제 우리나라 육류 소비 1등인 돼지고기랑 2등인 닭고기를 먹었으니 이제 3등 대망의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다원 불고기로 파이널을 장식하겠습니다. 일단 가게에 비법 표고육수를 넣어주신 다음 석쇠를 사용해 직접 불에 닿게 고기에 훈연의 향을 입히는 광양식 언양식 방법이 아닌 이렇게 동판을 이용해 간접적인 열로 육수를 부어가며 익혀먹는 서울식 불고기. 고기를 부드럽게 즐기는 방식 딱 제 취향입니다. 그 뭐지? 사장님의 전문성이 보이는 맛있는 비주얼. 여태 상냥하시던 사장님께서 이거 먹어보고 맛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욕하실 거라고 하시던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정하세요. 굉장히 화나디 화난 웃는 표정으로 그런 말씀하시니 살짝 쫄렸답니다. 네. 어때서? 실망했다고 그러면은 네. 제가 욕해요. 네? 표고육수 자체가 감칠맛 폭탄인데다가 거기에 3개가 인정한 불고기 양념이 만났으니 맛은 뭐 끝난 거죠. 육수에 잠겼던 파랑 숙주를 같이 먹으면 식감도 풍미도 궁합도 잘 맞아 더욱 맛있습니다. 나는 소가 표고를 먹지.
술 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처음부터 밥 한 공기 없이 고기만으로도 맛있는 식사였네요. 불고기는 전혀 짜지 않아 그냥 먹기에도 충분하고 감칠맛 좋은 불고기 양념 국물도 조금씩 떠먹으면서 술병 쌓여가는 줄 몰랐습니다. 1차에서부터 알코올 조절 실패한 채로 다음 차로 향하겠습니다. 전날 4차의 음주로 인해 다음날 통제가 잘 안되는 몸뚱이를 이끌고 찾은 곳 3대째 이어온 50년 깊이 전통의 콩국수가 아니고 콩칼국수 안동국시 전문점 경북 송칼국수입니다. 노포 느낌 물씬 나던 멋진 외관이 가게 이전 후 이제 깔끔한 분식집 같은 외관이 되어 조금 아쉽지만 깔끔해진 실내와 오픈된 주방에서 오는 맛집 포스는 여전하네요. 일단 저는 기본 칼국수 하나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6,000원. 오, 추억이 리얼코리아. 저도 옛날에 이벤트 회사 다닐 때 저기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러 체험이라고 산속에서 귀신 분장하고 사람들 놀래키는 일을 담당했었는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사람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정작 귀신 분장하고 혼자 있던 제가 제일 무서웠다는 거. 여기 특징은 성별과 체구에 따라 양을 조절해서 내어주시는데 언제든 부족하면 더 주신다고 하나 말하기 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미리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내어주시는 걸 보니 전날 술 많이 먹어 얼굴이 퉁퉁 부어 하루 사이 되게 잘 먹게 생겨졌나 봅니다. 이 집의 킥, 칼국수 먹는 재미를 더해주는 별미 양념장. 저는 조금씩 가미해가면서 칼국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즐기는 취향입니다. 투박하게 톡톡 끊기는 이 집만의 매력적인 고소한 면에 속 시원해지는 국물 맛은 해장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단지 양이 너무 많아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장님이 콩가루를 섞어 만든 거라 소화가 잘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건 어제 먹은 음식들 탓인 걸로. 아, 너무 먹긴 했어. 여기 문어숙회가 또 별미인 집인데 칼국수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리고 숙회 시키면 또 소주 찾을까봐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여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청량리를 대표하는 포차 중 한 곳인 참새방앗간으로 입성. 입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고 사람 발길이 많음에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는 가격. 우선 따끈한 콩나물 국물부터 드링킹. 아까 야장의 음주로 인해 막걸리에 살얼음이 맺혀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부터 해동시켜줬습니다. 진짜 가성비 미쳐버린 8,000원짜리 꼬막 한 접시부터 등장. 잠깐 1월달에 익혀야 할 공식 꼬, 삼, 아, 명도. 지금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제철 음식들. 꼬막은 집에서 해먹을 때도 따로 해감할 필요 없이 찬물에 빡빡 씻기만 하면 되니까 가끔 해먹었는데 요즘은 싱크대에 오래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허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허리가 생명이라는데 제 허리는 생명은 잘 붙어 있는데 거의 식물인간 수준과 다를 게 없네요. 아, 슬퍼. 요즘 핫하다는 병뚜껑 회전목마. 딱 봐도 설계 자체가 마크1이라 앞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자, 다음으로 존재감 있게 등장하는 문값 8,000원의 오뎅탕 위용. 진정한 노포의 4대 상권. 여러분 간장리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자연스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계절. 술자리에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한 잔 한 잔 온정으로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기분. 이래서 술은 끊을 수 있지만 술자리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방금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마디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제가 이런 시장 포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세월이 지나 사람들 손때가 묻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 깃들었던 이 자리에 앉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생각들이나 모습들이 문득 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땐 공감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음주 문화를 이젠 완전히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아, 내 손발. 너 너무 애늙은이 같아. 만원 닭볶음탕까지 코스 요리로 즐기면서 소주병이 쌓여감과 동시에 제 내장 지방도 쌓여가는 중인데 취하면 취할수록 이야기에 소재들은 넘쳐나고 시간은 누가 조정하는 것 같이 후다닥 지나가는 술의 마법.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개당 2,000원인 토스트 2개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가격이 써있는데 이 토스트는 시가로 딱히 가격이 안 써져 있는. 오늘 시세로는 2,000원인데 아마 계란값이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러지 않을지 합리적 의심을 해봤습니다. 소주를 이분들 페이스에 맞춰 마시다 보니 내일 이불 차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핸드폰은 미리 꺼놔야 할 것 같고 다음 모임 전에는 건강보험 큰 거 하나 미리 들어놓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꿀팁은 아침 일찍 화로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청량리 횟집들이 오전 11시, 빠른 곳은 10시 반, 가장 빠른 다퍼줘도 이모님들이 출근을 하셔야만 아침 9시 조금 넘어야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곳보다 더 빠른 곳을 알려드릴게요. 회 한 접시 떠서 먹으려고 사장님. 저희가 방문했던 시간은 아침 8시. 이곳은 제가 벌써 3번이나 리뷰하는 경동시장 지하에 위치한 제 단골집 김제식당인데 이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충남 회센터라고 광어, 우럭, 도미, 붕장어, 도다리, 맘에 드는 횟감을 구입하셔서 김제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초장과 쌈채 반찬을 제공해 주시니 소주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상차림비는 그날따라 랜덤이라는 점. 제가 분명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 상차림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날따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고 하시는 쿨한 사장님 말씀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매력 있으셔.
방금 뜬 싱싱한 광어에 한 접시가 나왔고 제 경험으로 보자면 회를 떠온다고 해도 식당에서 안주도 시키고 술도 늘 제법 먹었기에 따로 뭐 상차림비를 받으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가 나왔는지 굳이 계산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드린 기억이 대부분이라 뭐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지만 맞는 거. 네 번째 술 취한 친구들은 내가 챙긴다. 그것도 맞잖아. 근데 마지막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마지막에. 오늘 처음으로 게시하는 마이라벨 이게 뭐라고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역시 소소한 행복을 하는 나란 남자. 이렇게 빈속이지. 아 역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회에 초장 찍어 먹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초장밖에 안 주세요. 간장 달라기엔 용기를 못 내겠어서 그냥 인생 쉽게 갈 때도 있는 법 오늘은 초장으로 먹겠습니다. 기본 쌈치랑 반찬도 가져다 주시니 술 부시기에 충분하고 광어우럭 도매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4-5천원 올랐다던데 비싼 생선 맛있게 먹고 소중한 영양소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열무김치. 열무가 더 낫지. 겨울에 인기를 한 몸에 봤던 물김치가 끝물이고 이제 열무김치의 계절이 온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열무김치 매니아인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어는 된장에 찍어 먹긴 하는데 광어를 된장에 찍어 먹는다고? 저기 외국에 한번 속아볼까요? 계란이야. 맞아, 사실 뭔가 넣어줄까? 어휴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나 초장에 먹을래. 맞아. 아이고야. 역시나 시작을 회로 하면 배가 잘 차지 않아서 결국 제육볶음 2인분 추가 주문했고 간이 세지 않아서 밥 반찬이 아닌 딱 술안주감으로 좋았습니다. 아 풀린다. 역시 마지막 해장은 묵은 숙주까지 내려보내는 것 같은 이 집의 킥 보리숙룡. 이제 봄인 만큼 나물 종류도 더 많아지고 열무김치에 곧 호박잎도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더 발길 찾는 횟수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럼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제 청량리 최애 백반집 옥자식당. 가짓수 많은 반찬에 오늘은 갈치구이, 조기구이, 거기에 두부 푸짐하게 썰어놓은 김치찌개까지 완벽한 한상. 벌써 이 식당 소개해드린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아 시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밥도둑 명란젓갈도 나오고 전 여기에 참기름 살짝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배고픈데 집에서 뭐 차리기 귀찮을 때는 무조건 젓갈이 짱이에요. 이 정도면 딜 일은 없겠는데 이거 너무 취사가 아닌데? 성장기 때 반찬 이렇게만 나왔으면 밥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무럭무럭 자랐겠죠? 지금은 다 뭐 옆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물가율이 짧은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한 끼라도 제대로 든든히 잘 먹자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가게에 이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사장님의 밝은 미소에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았던 지난 일들이 보람되게 느껴지는 하루였네요. 잘했어. 오늘은 또 이렇게 청량리에서 찾은 맛집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식당들을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 솔직히 10탄까지 만들었으면 동대문 구청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사람 사는 맛집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량리 전도사 저는 승구지였습니다. 게장이요? 동동이 형 뭐해 너 차와. 가 빨리.